자, 중대부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과 여가 단원의 마지막 주제 여가 생활의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직업 활동과 직업과 창업 활동의 설계,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여가 생활의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그리고 135페이지에 있는 논술은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여가 생활의 설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여가라고 하는 건 이제 글자 그대로 여유, 여유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직업상의 일이라든지 필수적인 가사활동 이외에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시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뭐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쓰는 말 중에 뭐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놀이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이제 여가랑 같은 의미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여가 시간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이제 여가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죠. 여러분들 교과서 13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어, 노동의 공급량과 임금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임금이 일정 수준 올라갈 때까지는 사람들은 노동의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은 더 이상 일을 더 하려 하지 않죠.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주 5일제로 40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서 받는 월급이 월 50만 원입니다. 굉장히 이제 적은 금액이죠, 그쵸? 자, 그런데 사장님이 어느 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해라. 8시간씩 나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50만 원을 더 주마. 라고 월 50만 원 더 주마.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 당연히 일을 하겠어요. 소득이 100만 원이 되니까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소득이 낮을 때는 임금을 조금만 올려줘도 노동의 공급량을 확 늘리려고 하죠. 즉 여가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사치에 불과한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월 2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대가로 250만 원 받는다.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면 50만 원을 더 줄게 라고 했을 때 처음에 50만 원 받았을 때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근무 시간을 늘리려고 할까요?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월 500만원, 월 1000만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들, 특히 월 1000만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월 50만원 월 더 줄 테니까 토요일 일도 나와서 일하세요 하면 일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포타로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50만원 더 벌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개별 노동의 공급 곡선은 일반적인 공급 곡선의 형태와는 달리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노동 공급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여가를 더 갖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여가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여가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장 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010년 자료인데, 물론 이제 지금 2015년이니까 한 5년 전쯤 자료라 현실을 좀 덜 반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2015년의 현실도 뭐 이때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쵸? 여전히 2000시간이 넘는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야근할 건데 근무 시간 중에 열심히 일해서 뭐 하냐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은연중에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여가에 대한 어떤 저는 그런 활용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여가를 우린 여가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여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가? 여러분들 교과서 13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는 여가 활동의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소극적인 여가 활동의 어떤 방식으로서 그냥 편하게 쉰다든지 TV 시청하는 것 이런 것 등이 있는 반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을 한다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부족했던 어떤 실력 같은 것을 쌓는다거나 뭐 심지어 이제 사회봉사 활동 같은 것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어, 자, 133페이지에는 이제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설계해서 여가 생활을 설계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가가 지니는 의미 그리고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어떻게 하면은 설계할 수 있는가 여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 의미 없는 어떤 쉼의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는 창의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아래 우리는 여가 생활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만 하는 사람, 혹은 너무 지나치게 쉬기만 하는 사람, 양자 모두 굉장히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긍정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일을 하면서도 또한 적당히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른바 일과 여가의 비율을 균형 있게 이제 맞추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현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잠깐 봤었습니다만은 여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여가 시간 자체가 부족하고 그나마의 여가 시간도 뭐 대체적으로 이제 잠잔다든지 아니면 TV 보면서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여가 생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노동 시간을 좀 더 줄여서 여가 시간의 양 자체를 늘려대고 동시에 기왕 주어진 여가 시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개인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른바 여가를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사회의 혁신과 창조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교과서 133페이지에 있는 더 알아보기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